네, 안녕하세요. 이효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은 또 어떤 훌륭한 소통법을 가르쳐 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 소통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나나요? 잘 듣고 말하고 네, 말하고 전달하고 그렇죠? 네.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많이 예, 떠들긴 점점 합니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해요.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소통하면 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수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지키는 것도 좋고 또는 말보다는 표정이나 네. 이 몸짓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소통하면 흔히 말로만 해야 되는 네.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말로 하는 소통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부분을 차지하죠. 예. 네, 그러나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침묵을 강조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소통의 하나로서 말보다는 오히려 침묵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신기하네. 말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침묵만 하는데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침묵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쓸데없이 말이 많은 것보다 네.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아, 이게 더 그게 더- 훌륭하죠. 불필요한 말이 많으면 서로만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몸짓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연구한 사람, 그걸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죠.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 바디랭귀지. 그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통에서 말도 중요하겠지만 네. 몸짓이나 표정이나 이 소위 바디 랭귀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건 특히 그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 그러나 또 이제 언어학을 하시는 분들, 네네.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소통은 말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예. 우리는 이게 좀 적당히 섞어서 네네. 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표정도 중요할 때가 있다. 연기에서는 말 연기보다 표정 표정 연기, 연기. 표정. 몸짓 연기가 더 중요하다. 잘하시잖아요. 아니 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배우일수록 네. 표정이나 몸짓으로 그 말을 하는 거지 네네. 진짜 언어로 말을 하는 거 아니다. 언어로 그 연기를 하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말을 해야 돼. 네. 김영준 씨 배우시니까. 배우시니까 네네. 어떠세요? 저요? 예. 저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연기할 때 진짜로 공감이 많이 갔던 게 대사보다도 정말 이 표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중요합니다. 사실 그 네. 리액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방금 듣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대사를 칠 때 듣고 있는 부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내가 이걸 들을 때 사람이 표정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오는 표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일부러 또 어쩔 수 없이 뭐 기뻐하는 표정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 나타내는 이제 보편적인 감정이 되게 한 7가지쯤 돼요. 행복, 슬픔, 놀람, 혐오, 화, 공포, 경멸. 이게 우리가 표정이나 특히 이제 표정으로 이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요 모든 사람이 네. 모든 문화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방금 그 7가지 말씀하신 게요. 예, 이 7가지는 인간이면 다 똑같아요. 오, 특히 이제 미세 표정이라고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는데 25분의 1초에서 15분의 1초 사이에 싹 지나가는 표정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순간이죠. 순간이네요. 굉장히 짧은 순간에 네네. 싹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첫 인상 있죠? 네. 우리가 딱 느끼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딱 캐치를 하는 거네요. 예. 특히 이제
요새는 뭐 미팅이라고 없는데 저희 때는 젊었을 때는 미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팅 얘기해주도 되게 저희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소개팅. 네. 네, 그렇지. 소개팅이죠. 그래서 소개팅이지. 그때 이제 그냥 즐거워하시는 미팅이라고 분은 했는데 한쪽에 남자가 쭉 서고 한쪽에 여자가 쭉 서가지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이 하나씩 소개해요. 네. 네. 앞에 딱 앉잖아. 네. 그게 싹 지나가는 거지. 아. 실망했는지 좋은지 이게 네. 만족했는지 바로 싹 표현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통제가 안 된대. 그래서 표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정은 지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슬프지 않은데 슬픈 채, 네. 기쁘지 않은데 기쁜 채. 왜 이 감정 노동자들 있죠? 네. 뭐이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서비스. 분들, 예. 뭐 은행 창구에 있는 분들, 네. 네. 이런 감정 노동자들은 화가 나도 화를 참아야 되잖아요. 그게 화가 안 난 채하고 끝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좀 많이 실수하는 거는 남의 표정이나 태도는 읽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내 표정이 남들에게 읽힌다는 건 잘 신경을 안 써요. 남들은 내 표정을 볼 거 아니에요. 예. 거울을 갖고 다녀야 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거울을 보고 조금 온화하게 웃는 표정을 지으는 습관을 좀 들여야죠. 정말 연습이 연습을 필요하네요. 좀- 저것도. 네. 불필요하게 막 화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잘 의식을 못 해가지고 그냥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게 손해죠. 손해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조금 네네. 우리 막 표정 관리 똑바로 해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표정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럼 이제 세 분 지금 현재 회의한다고? 제 이게 강의를 듣고 네. 이 강의가 좀 흡족한지 네. 흡족하지 않은지 표정으로요. 표정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네. 아니 흡족하지 않은 표정을 지어도 내가 그거 가지고 탓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얘기 믿으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내가 몇 번을 속았어.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25분의 1초로 잠깐 이렇게 잠깐 심각해진 표정이 이제 읽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다. 저희가 그렇게 표정을 안 하더라도 네. 교수님께서 강연하시면서 이 사람이 저희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나왔던 그 표정들을 읽으셨을 갑자기- 수도 있겠죠. 있죠. 무서워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네, 했기 때문에 네. 강의하다 학생들. 보면 학생들이 내 말에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 다 느껴져요. 딱 보면 그냥 아는군요. 그럼요. 정말. 예. 저 친구는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런 표정은 느낌이나. 진짜 속일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때는 말이 잘 먹히고 어떤 네네. 때는 이거 오늘은 영 안 먹히는데 이런 것도 다 느낄 수 있고 그래요. 그럼 저는 오늘 교수님에게 좀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혹시 들통이 났을까요? 숨기려고 했는데 전 진짜 최대한 숨기려고 너무 했는데 들통이 나가지고 진짜 이거 무슨 25분의 1초 그거는 못 숨기겠어요. 예. 아니 근데 좋아요. 나는 그걸 좋아해. 서로 좋네요. 사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표정만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아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원칙 같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속일 수도 있고 네네. 또 어떤 사람은 표정을 잘 못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최소한도 자기 표정도 남한테 읽힌다는 걸 네네네. 의식하고 좀 온화하고 약간 미소 짓는 그런 표정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정말 올해 그 본 그 가족이나 친구들끼리는 어떨 것 같아요? 뭐 그냥 표정만 보고도 그 속마음을 알기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오래된 사이일수록 표정만 보고도 이제 서로가 뭐 네. 서로 알 수 보고도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그래서 그 순간 좀 말도 좀 살짝 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대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저 사람이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는 지금 네네네.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도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쩍하면 입맛이라고 네. 다 알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침묵으로 소통하는 거죠. 침묵을 지어도 다 이미 전할 건 다 전할 수 네네.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침묵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고 침묵이 소통해서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침묵은 무의미한 말보다 낫다. 이런 그 속담도 있고 잠언 우리 성경 잠언에 네. 보면 입술을 경계하는 자는 목숨을 부지할 것이고 함부로 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 17장 28절에는 바보라도 침묵을 지키면 현명하게 보이고 또 혀를 붙들면 분별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네. 근데 진짜 저는 말 실수는 사실 저도 모르게 사람이니까 몇 번 해봤지만 말을 안 해서 실수한 적은 진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가끔 말하지 말 걸 그 얘기 이런 생각 진짜 많을 건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 괜히 했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을 해서 실수를 한 경우보다는 침묵을 해서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침묵을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 얘기를 또 경청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저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고 오히려 그러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침묵을 지키고 경청을 해줌으로써 네. 상대 말을 들어주고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상대를 더 잘 예. 이해하게 되고 네. 그리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쓸데없는 말에서 그렇죠. 오는 소위 설화 이걸 면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로마의 한 그 격언가는 자기가 말을 한 걸 후회하는 경우는 많은데 말하지 않아서 아는 것을 후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침묵을 지킨 것을 네네. 후회한 경우는 없었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 보도를 하다 보니까 엠바고라는 거를 좀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엠바고라고 하는 게 어떤 뉴스 기사를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좀 보류하는 금지, 네, 그런 걸 그런 게 엠바고 있구나, 네, 엠바고에. 그런 걸 엠바고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어떤 침묵. 그렇죠. 침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침묵은 이제 시한부 침묵인 거죠. 시한부 침묵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는 시한부 침묵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우리 삶에서 언제까지는 이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좀 얘기를 해도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남의 비밀을 알거나 남의 약점을 알거나 이거는 시한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엠바고가 일생 동안 가는 거지. 네. 말 안 해야지. 끝까지 안 해야죠. 네. 근데 남의 약점, 남의 비밀을 줄줄줄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자기 비밀을 얘기한 것도 잘못이지. 자기 비밀을 우선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아야 돼. 그게 비밀이라면. 네. 비밀을 얘기하면 비밀을 들은 사람은 그것이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이게 풀려. 네. 그러니까 왜 그 저 임금는 기는 당나귀 귀 이거 하지 말라고 임금이 엄명을 내렸는데 가서 갈대밭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갈대가 바람만 불면 임금는 기는 당나귀 귀 이게 해가지고 다 이제 소문이 퍼져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비밀은 말을 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비밀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비밀은 자기가 발설하는 건 자기 책임인데 네. 친구의 지인의 비밀을 제3자가 얘기해가지고 들통내면 그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고 그건 나쁜 친구죠. 네.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이게 비밀이 많이 생겨요. 많죠.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많으실 생겨요.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뭐 부탁하는 것도 있고 네네네. 진짜 저한테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게 공직이 끝나면은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지만 공직이 끝나도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법적으로도 예, 또 예. 좀 입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는 예를 못 들어드리지 제가 예. 예를 들으면 폭로가 되니까. 그러고 보면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가끔은 그렇죠. 예. 알고 있어서 얘기하고 힘든 거, 그러니까. 알고 있어서 힘든. 저게 아닌데 근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밀이란 건 그걸 하고 싶은 욕구를 막 충동질을 네. 당한다고. 그 자체가 소통하려는 욕구를 발생시켜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얘기를 안 할 사람한테는 어제 처한테 얘기한다든지. 근데 그런 건 진짜 모른 척 해야죠. 그리고 그러면은 좋은 관계가 돼요. 저 사람이 저 나의 약점이나 뭐 이런 거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입에서는 일체 안 나오더라. 그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고 네네. 더 돈독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네. 정말 좋은 친구로 남으려면, 좋은 지인으로 남으려면 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은 정말 무덤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끝까지 지켜주고. 네. 멋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제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을 굳게 닫으셔야죠. 아 근데 저는 예전에 저도 사실 실수한 적 있어요.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 진짜 저도 모르게 진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해서 근데 그게 나와버려요. 네, 네. 큰일 난 경우가 이게 있었거든요. 실수로도 엄청난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버린다. 왜냐하면 이게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털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도 방금 또 얘기할 뻔했었잖아요. 방금. 그 털어놓으면 또 이게 네. 시원하잖아요. 시원해지죠. 네. 시원해지죠. 근데 가끔 되게 저한테 이제 와서 얘기해줘요. 비밀이라면서 사실 나 이번에 뭐 사복고시 패스했어. 너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면 좋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좋은 얘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전했을 때는 그렇게 뭔가 그건 없던데. 그건 이제 소문을 방금 내달라는 소리예요. 좀 그건 일부러 일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고도 지혜롭게 소통하는 방법, 표정이나 이 몸짓 또는 이제 침묵 네.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소통이라는 것이 꼭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네네.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지혜로운 분들이 침묵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 아랍 속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혜는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 9가지는 침묵이고 나머지 1가지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혹시 그 교회에서 이제 막 구역 모임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순모임도 하고 막 모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뭐 얘기를 나누고 예.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솔직하게 다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를 이제 좀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분은 계속 이제 본 지도 이제 1년이 넘었고 계속 가깝겠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님이 속내는 잘 얘기하진 않으면서 그냥 힘들다고만 하고 두리둥실하게 얘기를 하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걸 얘기를 제가 끌어내야 될지 이런 거 항상 좀 고민입니다. 예.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가장 그 정석, 가까워지는 방법의 네. 정석은 자기 속내를 자기를 조금 이제 양파 껍질 까듯이 조금씩 자기를 그걸 이제 셀프 익스플로저라고 하는데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도 뭐 하나 드러내고 또 며칠 후에 또 만났을 때 또 하나씩 또 이제 단계를 높여가면서 아주 저차원의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가족 사항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관계가 깊어지면 한 단계씩 높여서 이제 비밀까지도 얘기할 수 네, 있는 네. 거예요. 뭐 나 사실은 이혼했어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이제 그런 걸 얘기를 않고 이제 이렇게 좀 안으로 이렇게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길게 가지고 자기가 먼저 하나씩 까야죠. 한꺼번에 왕창 까지는 마세요. 그럼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니까 네. 내가 하나 까면 저쪽에서 하나 까기를 좀 기다리고 네. 그 다음 단계 또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전 저쪽에서 2단계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되게 이제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먼저 열어야죠, 마음을. 제가 먼저 좀 네, 해야겠네요. 보통 때는 하지 않을 얘기를 슬쩍 던져서 이제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네. 저 사람이 나를 좀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상대에서도 하나를 열겠죠. 네. 그 모임에서 말고 1대1로 약간 다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도 그렇죠. 네. 예, 예. 좀 그게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여러 사람 앞에서는 네. 얘기를 잘 못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조금 커피 같은 거 한잔하면서 하나 그 다음에 또 커피 할 땐 2번 이렇게 교수님 저도 하나 질문했는데 네, 네. 아까 그 비언어적 소통에 대해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할 때 제스처도 이렇게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이게
뭐 약간 윤활유 역할 같은 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특히 뭐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제스처를 하면은 좀 어떤 소통에 있어서 또 좋다 하는 것들 몇 개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이게 너무 또 이게 번잡스러워도 너무 많으면 여기에 관심이 쏠려가지고 네. 소통이 또 좀 방해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스처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죠. 네,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예. 지혜롭게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적절한 때의 침묵은 지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침묵도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좋다, 유리하다. 네. 이걸 좀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